투자는 건강하게, 마음 편하게, 오래. 안녕하세요. 케빈 베스만 허정욱입니다. 오늘 촬영일자 12월 13일 금요일이고요. 오늘은 오전에 강의 스케줄이 있었어서 강의 스케줄 마치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미국 주식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텍사스 파시픽 랜드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트럼프 당선 이후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습니다. 조금 과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많이 올랐다가 지금 최근 며칠 한 2주 정도는 조금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 시점에 주가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기업에 계속해서 주목하고 저희가 한번 스터디를 해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이 기업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시다 보면 이 기업이 트럼프 임기 동안에 계속해서 지속적인 수혜를 누리기 굉장히 유리한 지점에 있는 기업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한번 화면으로 가셔서 이 기업에 대해서 함께 스터디 해보겠습니다. 네, 화면 보시면 지금 텍사스 파시픽 랜드의 지금 주가 가지고 오고 있고요. 올해 3월부터 해서 지금 차트를 잡아놨습니다. 보시면 11월 정도에 트럼프가 당선이 확정이 됐었잖아요. 이때 보시면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물론 전에도 주가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었지만 이때를 기점으로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하더니 12월 들어오기 전에 11월 마지막 주에 폭발했다가 지금은 조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기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요를 전달드려 보면요, 이 친구는 역사가 100년이 넘은 기업이에요. 1988년도에 텍사스 패시픽 레일웨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가 파산합니다. 여러분들 그 미국의 철도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 친구들이 단순히 그냥 기차로 움직이기 때문에 강력했던 게 아니고요, 철도가 깔려 있는 그 땅을 다 자기네들 땅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초창기에 버핏 할아버지도 BNSF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기업을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던 걸로 유명했죠. 그래서 이 회사가 TPR이라고 하는 회사가 파산하면서 채권자들을 위해서 설립된 어떤, 사실은 초기에는 페이퍼 컴퍼니 같은 회사들이었어요. 채권자들에게 적절하게 자녀 재산을 나눠주기 위해서 이 회사가 가지고 있었던 땅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회사였고요. 이 회사는 텍사스의 퍼미안 분지라고 있습니다. 퍼미안 베이신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88만 에이커 정도 되는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에이커라고 하는 그 단위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아서 찾아보니까 한 10억 평 정도 되더라고요. 땅이 10억 평이 있어요. 그러다가 1920년도에 퍼미안 베이신에서 유정이 발견되면서 여기서 석유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 들어오면서 급성장하게 되고, 이 회사는 그때부터 기존에 그냥 땅만, 부동산만 가지고 있었던 비즈니스 모델에서 벗어나서 굉장히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퍼미안 베이슨이 어디냐라고 보시면은 멕시코 그 국경에 당장 붙어 있어요. 요 일대가 굉장히 석유가 많이 나는 것으로 저희가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특히 2013, 14년도에 셰일 혁명이 났었을 때 훨씬 더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생산성 차원에서 많이 올라갔었던 그런 기업이고, 지금 알려지기로는 텍사스 파시픽 랜드라고 하는 회사가 요 퍼미안 분지에서 아마 단일 개체로서 땅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오늘 저희 좀 공부를 해볼 텐데요. 비즈니스는 크게 세 가지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들어보시면 굉장히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처음에 이 기업을 공부할 때, 그리고 수강생분들께는 이미 거의 다 전달을 하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수강생들한테 전달을 드리면서 제가 집중했었던 건 이런 거였어요. 자,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 땅에 석유가 매장이 되어 있대요. 엄청 많이 매장이 되어 있대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당연히 첫 번째로 떠오르는 건 뭐냐면, 그럼 내가 석유 시추 사업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자금을 끌어당겨 가지고 가장 효율적인, 내 돈은 최소한을 들이면서 석유 시추 시설을 구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상황 구조를 늘려 가지고 내가 시간을 번 다음에 그 땅에서 나오는 석유를 어떻게 잘 뽑아낼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이 회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이 회사는 석유 시추 사업을 자기가 직접 하게 되는 순간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엄청나게 많은 시설 고정 비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요. 리그를 그때그때 들어갈 때마다 고정비를 지출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부담스러웠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 첫 번째 보세요. 이 친구는요, 다른 시추 기업들한테 땅을 빌려줍니다. 원유 기업들한테 땅을 빌려줘요. 대신 땅을 빌려줘서 고정 임차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약간 성과급 임차료를 받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석유를 팔아서 그 매출에 일정 로열티를 달라고 합니다. 로열티가 제가 대충 찾아보니까 한 3에서 4%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미 여기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옥시덴탈이라든가 쉐브론 같은 그런 유명한 석유 기업들이 들어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시추 시설을 들고 들어와서 땅에다가 리그를 꽂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나온 석유에서 로열티를 받게 되는 거고요. 이 회사 전체 매출의 한 55%에서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가장 메인 비즈니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것만 생각해도 굉장히 천재적인 저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근데 두 번째, 돈을 또 봅니다.
자, 석유 시추 시설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오일이 나오겠죠. 이 오일을 어딘가로 보내야 됩니다. 운송하라고 보내려고 하려면 파이프라인이 깔려져 있어야 되고요. 이 주변으로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전기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프라 장비들이 시설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뭐 퍼미안 베이스에 내가 뭐 요 정도 있는 땅을 내가 빌렸다고 했을 때 시추 기업이 요 땅 주변으로 계속해서 파이프라인을 깔고 전기선을 깔아줘야 됩니다. 그럼 요 땅도 사실은 텍사스 파시픽 랜드의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어떻게 하면 그래? 자, 내가 빌려준 거는 여기 땅이지. 여기 옆에 땅은 내가 쓰라고 한 적 없는데 자, 여기 파이프라인 내가 깔게 해줄 테니까 요 땅 쓰는 대가를 줘. 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우리가 이걸 지역권 사업이라고 하죠. 지역권을 매출원으로 해서 또 지금 로열티를 벌고 있고요. 지금 회사 전체 매출의 한 10% 정도 차지하고 있으니까 여기도 상당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정말 천재적인 것 중에 하나인데 저는 뭐 정확히는 몰랐는데 기술적으로 석유 시추를 할 때 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물이다. 굉장히 깨끗한 물이 많이 필요하고 또 그 시추를 하고 나서 그 과정에서 폐수도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생각을 했었던 거죠. 내가 그러면 물을 관리하는 사업을 해주면 어떨까? 제가 지금 여기 오탄데 이 지역권이 아니고 수처리로 쓰려고 했었는데 잠깐 까먹었습니다. 지금 석유 시추한테 필요한 물을 조달을 해주고 그리고 석유 시추 과정에서 나오는 폐수를 처리해주고 또 다른 데다가 물을 조달해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수처리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수처리 사업을 하면서 전체 매출 비중의 30%에 대해 해당하는 매출을 뽑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똑똑한 비즈니스 모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냥 영원히 존재하는 어떤 그런 자산을 가지고요. 재투자가 필요가 없어요. 재투자가 필요가 없는데 고객들한테 갑질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뭐 이게 여러 가지 측면으로 되겠죠. 뭐 대표적으로는 브랜드 사업이 떠오르기도 하지만. 근데 이 회사는 부동산이라고 하는 토지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자산을 가지고 가장 똑똑한 사업을 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땅은 재투자가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가 시추 사업을 하고 있으면 재투자가 계속해서 필요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모든 리스크를 다 감당할 필요가 없어. 너네들이 들어와. 리스크는 너네들이죠. 대신 나는 고정 로열티를 줘. 대신 성과금 로열티야. 그냥 고정 임차료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업과 부대돼서 파생돼서 필요한 것도 우리가 토지로 갖고 있으니까 토지 사업료 줘. 그리고 여기서 딱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너네 근데 물 필요하다며. 물 끌어오는 건 좀 힘들잖아. 근데 내가 이 땅에 대해서는 너한테 빌려준 거기 때문에 이 땅에서 관리되는 물, 수자원 내가 이런 거 제공하고 관리해 줄 수 있어. 그거 사용할래? 너네들이 하는 것보다 내가 싸게 해줄 수 있어. 그러면 돈 줘.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정말 효율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꼭 TPL에 투자를 하지 않으신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은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성격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찾아 나가셔야 된다는 말씀 강조드리고요.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은 그러면 트럼프가 석유하고 천연가스 이런 거 밀어준다라고 하던데 그럼 그런 쪽으로 조금 수혜를 볼 수 있겠구나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자, 요 포인트도 맞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여기서 더 들어가요. 지금 이 회사 CEO가 했었던 인터뷰를 제가 조금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CEO가 뭐라고 말해요? Referring to opportunities to lease land for data centers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서 TPLGS has a lot of positive attributes for data centers 이렇게 들어와 있죠. 이 회사가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사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찾아보고 이 회사 사업 보고서를 읽어보니까요. 지금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퍼미안 베이슨의 땅들에 석유 관련된 기업들만 들어와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전력 인프라 시설들도 들어와 있고요. 발전소들도 들어와 있고요. 심지어 ESS 스토리지 있죠. 배터리 스토리지. 그 시설도 들어와 있고 비트코인 채굴장도 들어와 있어요. 다 뭐냐면 석유가 에너지가 제너레이션 돼가지고 전기가 생산이 되고 그 전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시설들이 이미 지금 이 회사 땅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죠. 임차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CEO가 언급한 게 우리 곧 있으면 AI 데이터 센터도 들어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죠. AI 데이터 센터를 지금 못 지어서 난리예요. 빅테크 업체들이. 얼마 전에 구글 CEO도 언급했었다시피 과잉 투자가 과소 투자보다 덜 위험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잉 투자라고 할지라도 계속 투자가 집행되어야만 한다라고 강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데이터 센터를 짓고 AI 트레이닝 인프런스를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땅이 없어서 못 지어요. 전기가 조달이 안 돼서 못 지어요. 근데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땅에 이미 석유 시설들이 들어가 있고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천연가스 석유가 수혜를 받으면서 그거를 활용해서 생산되는 전기가 많아질 거예요. 그럼 그 전기를 발전소 바로 옆에다가 지을 수 있다면 어떻겠냐는 거죠. 그렇게 해서 ESS도 들어와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비트코인 채굴장도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앞으로 들어오기 굉장히 용이한 게 AIDC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CEO도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요. 지금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미국 경제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메리트를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석유,
천연가스 받고 있죠. 법인세 인하에 대한 수혜도 받고 있죠. 근데 비트코인도 밀어준다라고 하는데 받고 있죠. AIDC 당연히 받게 되겠죠. 트럼프와 관련돼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주식시장에서 키워드를 다 때려박은 거. 그게 지금 텍사스 퍼시픽 랜드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미친 듯이 올랐었던 거예요. 저희가 AI 혁명하면은 일단 첫 번째 반도체, 두 번째 데이터, 뭐 세 번째 전기 전력 인프라, 그리고 네 번째 뭐 액침 냉각 이런 쪽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올해 굉장히 많이 올랐었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지금 AI가 파생시킬 여러 가지 이벤트들, 임팩트들 때문에 이런 식으로 주목받는 단순히 부동산 회사였는데도 불구하고 주목받는 기업들이 하나둘씩 나올 거라는 이야기고, 저도 지금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찾아나가려고 하는 입장에서 일단은 수강생분들한테 전달드리는 게 먼저니까 다 전달드리고 나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거고요. 실적 한번 보시면은 위에 보고 계신 게 이제 매출 쪽이에요. 각 분기마다 최근 12개월의 매출을 깔아둔 거고요. 어쨌든 장기적인 추세선에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ROE 같은 경우가 2020년도 전에는 50% 이상의 ROE를 유지를 하다가 지금 조금 떨어져 있는 거라서 약간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ROE의 절대적인 수치가 40%에서 50% 정도는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기업이다. 재무적으로도 실적을 놓치지 않고 있는 기업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딱 하나 우려되는 게 하나가 있죠. 최근에 조정받았었던 이유기도 합니다. 이 기업이 지금 퍼가 60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올랐었을 때는 거의 뭐 70배, 80배 가까이도 갔었다는 얘기고, 지금 떨어져도 60배이기 때문에 가격 차원에서 이 기업이 뭐 메리트가 있고 저평가된 기업이냐라고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ROE가 50이다, 그럼 퍼 50배. 요 정도 제가 이제 강의 중에서는 말씀드리고는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더라도 조금 가격대가 부담스러운 그런 가격대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시 돌아가서 기업 자체에 대한 평가를 해보자면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굉장히 효율적이고 저희가 배워볼 만한 비즈니스고요. 그리고 타이밍도 잘 맞게 트럼프 정부 4년 동안 가장 많은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는 점에서는 저희가 조금 유의 깊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드리고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